근데 대단한 공범이 또 하나 숨어 있었어요.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서울시, 요거는 요건 진짜 충격적인 거예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 김병주 의원이 얘기를 한 건데요. 그 12.3 비상계엄 선포 5시간 전부터 이미 그 서울시 CCTV를 분석을 하는 등 계엄 사전 작업을 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력을 움직이기 전에 이 야간에 어떤 쪽으로 접근을, 여의도에 접근하고 또는 다른 쪽으로 접근하는데 어떤 게 좋을까 싶어가지고 남대문구, 용산구, 여의도구를 비롯해서 사당 이쪽을 비롯한 교통 CCTV를 이미 돌려보면서 계엄 상황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특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가 재난 상황이나 군 훈련 시에만 열람할 수 있는 서울시 CCTV 안전센터망에 계엄 당일 오후 5시 29분부터 다음 날 새벽 4시 30분까지 모두 781회 접속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로 뭘 받겠어요? 시민들이 몰려오는 거, 시민들이 차로 막는 거, 그리고 지네들이 출발시킨 장갑차나 차량들이 진입하는 데 있어서 어디가 지금 최적의 노선인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접속을 한 거고, 이런 상황에서 모든 관공서 문을 다 닫으라는 계엄포고령에 적극 돈조했던 서울시가 CCTV만큼은 계엄군이 요구할 때 언제든 보시라고 회선을 열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 전부터 CCTV를 열어줬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서울시가. 그러니까 이거는 계엄 왜 군이 보자 그러면 왜 봐야 되는지 의문을 가져야 되잖아. 물론 군은 볼 권리가 있어. 위기 상황이나 또는 훈련 상황이나.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갖고 내가 훈련 상황이니까 서울시 CCTV 봅시다라고 공문으로 접수를 하거나 공식적인 요청을 통해가지고 이러한 짓거리를 했냐 말이지. 그 계엄 후에 모든 관공서를 다 문을 닫으라고 포고령이 떨어졌는데, 계엄 포고령이 10시에 떨어졌는데 왜 그 이후에도 서울시는 새벽 4시까지 계속 이 CCTV를 제공했겠냐는 거야.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73회를 추가 접속했습니다. 그러면 제2계엄을 위한 사전 모의 내지는 그렇죠. 서울 시내에서의 모종의 테러 내지는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동조한 거다.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도와준 거지, 거에 이거. 동조한 거 아니냐는 거지. 이래놓고 자기 살겠다고 윤석열을 체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개구라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는. 이 새끼들도 100% 내란 공범으로 잡아 쳐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김용현이도 그때 분명히 500만 원 수령 안 했다. 신청 안 했다. 연금. 나중에 국방부가 했다.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보여줬어. 여기 네 사인 들어간 신청서 있어. 국방부는 저희는 안 했고요. 김용현 본인이 직접 했습니다. 라고 국방부가 확인을 해줬죠. 그랬더니 다시 재수령을 하겠다고 신청을 다시 했답니다. 이 돈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월 500을. 이거는 연금이에요. 연금, 군인연금. 그러니까 군인연금 수령을 위한 신고서를 사직서가 수리된 바로 그 달 바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5일에 재퇴직 신고서를 내면서 여기서 연금 재수령 신청부터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퇴직하고 계엄했기 때문에 계엄으로 해갖고 내 연금을 건들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군인연금법은 퇴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은 그 재직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한답니다. 그리고 공직에서 퇴직하면 30일 이내에 재퇴직 신고서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김용현은 2017년 11월에 육군 인사사령부 중장으로 전역을 해서 매달 500만 원 정도의 군인연금을 받아오다가 2022년 5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명되면서 6월부터 연금 지급이 정지됐다는 겁니다. 왜냐면 다시 직업을 얻었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됐던 연금을 다시 계속 달라. 나 경호처 그만두고 장관도 그만두고 다 그만뒀으니까 라고 하는 뻔뻔함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군인연금이 군 복무 중에만 지급이 중지되고 나머지 민간인으로서 내란 혐의
뭐 있다고 해서 연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군인연금법상 군 복무 중에 만약에 계엄에 가담을 했거나 그러면은 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민간인으로서 국방부 장관일 때 한 거기 때문에 군인일 때 한 게 미치겠네, 아니기 씨. 때문에 연금 지급은 계속 해. 그래서 실제로 1월부터 연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500만 원이. 지금 됐겠네? 이제 네. 곧 되겠네? 네. 정말 우리나라 준법 정신 강하네요. 미쳤다. 아유, 아무튼 아유, 이거는 열받아.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 내란 없애야 돼. 나란 해당 자 이런 애들은 있는 재산도 환수해야 됩니다. 국고에 진짜 전부 다 있는 재산도 환수해야 있는 돼. 재산도 환수해야 돼요. 옛날 같으면 삼족을 멸하고 그 식솔들을 관비로 썼으며 모든 관직과 재산을 몰수하는 형을 받아야 마땅한 놈입니다. 이러고 보면 경국대전이 더 나은 것 같아, 이씨. 저는 사실 사극 볼 때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와 너무 가혹한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직접 내란을 당하고 보니까 그렇게 한 게 하나도 안 가혹했네. 해야 될 것 같아.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자, 또 하나의 이제 그 여야 간의 쟁점 중에 하나, 가짜뉴스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가짜뉴스를 뿌리는 블로거, 카페, 그리고 카톡 운영자, 단체방 운영자들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무더기로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블로거, 유튜버, 카페 회원 등 230건을 고발할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뭐 이재명 대표는 소년원 출신이다. 이재명 부친은 살인자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아니, 이걸 허위 믿어? 주장. 예. 아니, 그 이런 걸 만들어 믿어, 이런 걸? 지네 회원들한테 무작위로 막 뿌리는 거예요. 아유. 카톡에 막 날리고. 근데 실제로 무분별하게 이런 거를 막 게시판이나 이런 데 막 올리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그 특유의 그게 있어요. 막 만들어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믿게끔 기사도 막 지들이 만들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캡처를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고소미를 매겨 가지고 금융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저도 엊그제 이상한 한겨레 기자라고 하는 새끼가 SNS에 올린 이상한 글을 봤어요. 기자 역할을 내려놓고 탄핵 찬성 집회, 반대 집회를 갔다는 거야. 근데 좌파가 하고 있는 탄핵 찬성 집회를 가보면 술 냄새가 그렇게 나고 술 냄새가 가득하고 거기에 중국어와 북한말이 들린대. 그래갖고 거기에 있는 살벌한 막 방망이나 멍둥이 이런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갖고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다른 쪽으로 가신 것 같은데. 탄핵 반대 집회에서 그랬다는 거죠. 탄핵 찬성 집회, 좌파들이 하는 집회를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에휴. 말도 안 기자라는 새끼가 그러겠어. 그러면서 우파한테 가면 친절함과 음식이 넘쳐나가지고 배가 불러갖고 못 머물고 오게 된다. 이러고 썼어요. 이거를 자기가 기자 신분을 내려놓고 양쪽에 집회를 가봤더니 이렇더라 라고 하는 개구라를 SNS로 쓰고 있더라고. 이 사람 진짜 기자 기자였어요? 아니겠지. 어? 기자였냐고요? 아니겠지, 기자. 아니 자기는 한겨레 기자래. 근데 기자를 내려놓고 갔대. 아니겠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아니 그거는 그런 게 가짜 뉴스 아니냐고. 그러니까. 좌파들은 다 술 처먹고 있고 그 안에서 중국말하고 북한말이 들리고 우파들은 넘쳐나는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 배가 불러서 거기 못 있다고. 저기요, 그러거든. 그 표현 자체가 너무나 없이 산 사람의 티가 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누가 집회를 가면서 배가 불러서 음식이 넘쳐나고 이런 누가 집회와 배가 불러서 음식이 넘쳐나고 이런 표현을 써요. 집회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SNS에 쓰는 놈들을 잡아서 다 신고를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신고해야 되는 거죠. 기자 사칭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걸 한다고 하니까 무슨 카톡을 검열하려고 그런다는 뭐 그러는데 아니 가짜뉴스는 신고해야지.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 거고요. 그 신고를 그동안 지들은 민주당 쪽에서 가짜 뉴스를 뿌린다고 개구라를 쳐왔잖아. SBS래. 총량으로 한번 뭐 SBS 기자인가 그렇다더라고. 진짜 총량으로 기자야? 한번 나눠서 때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진짜 진짜 기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와 이거 이런 정신병자들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짜 이런 것들을 전부 금융치료를 해갖고 이런 난잡한 가짜 뉴스들을 싹쓸이를 해야 돼요. 내가 우리 엄마 카톡에 그 보낸 놈도 내가 가서 내가 깔끔하게 카피하고 다 보내버릴 거야. 응? 저도 계속 민주파출소에 그 신고 하루에 몇 개씩 하고 있습니다. 댓글이나 이런 것들. 아니 우리 어머니 그 노인공단에서 하는 수영 에어로빅 다니시거든. 그 회원들 모임방에다가 그런 걸 날리고 있는 거야. 거기 다 네. 어르신들 다 모여가지고 그 수영하는데 그런 데다가. 사람들이 댓글이 너무 웃긴다. 집회 안 가본 것 같은데요? 반대로 쓴 거 아니냐? 반대로 쓴 진짜라면 그게 바로 특정인데 기자가 하는 일이 블라인드에 글을 쓰는 게 아니고 기사를 써야 되는 건데 오히려 기사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기사가 없잖아. 응. 그리고 음향 쪽 아는 사람이 양쪽 집회에서 일하는데 저쪽은 뜬금없이 헌금 걷고 그런다던데요? 좌파랑 우파를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좌파 우파 하지 말고 어디 시위에 간 건지 제대로 말을 해봐라. 좌우를 모르는 것 같다. 기자가 그걸 몰라? 가짜뉴스 가짜뉴스. 가짜 뉴스는 거죠. 말도 안 돼. 인터넷에 혼자 하는 줄 아냐? 저걸 누가 믿냐? 평생 물밥만 먹고 살아라. 근데 일찍들은 믿는다는 게 문제야. 일찍들은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거를 믿던 사람들한테 이거 믿던 사람이 벌금 500만 원 받았다라고 깔끔하게 렛대르를 붙여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사를 받아보거나 당신이 다시 유포를 하면 당신도 500만 원 쳐맞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지. 결국은 돈을 봐야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